7억. 이 7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전세를 끼고 한 채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쪼개는 거예요. 3억 5천, 3억 5천 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두 채를 살 것인가. 요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안녕하세요. 세비티입니다. 오늘도 저희 소치님들께서 남겨주신 사연을 가지고 제가 상담을 해 드리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답변도 그냥 참고하시는 용도로 활용하시고요. 꼭 여러분들 요렇게 알아보시고 방향을 잘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사연을 먼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 부부의 상황을 이렇게 남기셨는데요. 실거주집 한 채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서울의 24평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 아파트의 실거래 가격이 6억 5천 정도라고 하셨어요. 혼인신고는 하셨고, 이 아파트는 남편 단독 명의라고 하셨습니다. 종잣돈은 현재까지 1억 정도 모으셨고요. 매년 6천만 원 정도 적금이 가능하다 하셨고, 대출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설정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투자를 해 나가겠다고 하는 그 방향을 잡으셨는데요. 제가 요 방향성에 대해서 하나씩 하나씩 고렇게 좀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분께서는 현재 이제 1억 정도 모으셔 가지고 올해부터 비주택 투자로 월세 세팅을 하고 싶다 하셨어요. 상가로 이렇게 월세 세팅을 하고 싶다고 적으셨습니다. 그렇게 이제 1억 정도를 가지고 우선은 상가 투자를 하시겠다 하셨고요. 두 번째로 지금 갖고 있는 기존의 1 주택이 2년 정도 보유를 하면 이제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비과세를 받게 되면 7억 정도가 생긴다고 해요. 7 억을 가지고 전세를 끼고 쪼끔 더 똘똘한 아파트 한 채를 살 것인지 아니면 이 7 억을 둘로 나눠서 3억 5천 3억 5천 으로 해서 전세를 끼고 두 채를 살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셨습니다. 또 이제 요렇게 한 다음에 이 부부께서는 월세를 거주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일단 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그 7억, 이 7억 이라는 돈을 가지고 내가 전세를 끼고 한 채를 살 것인가 아니면 이걸 쪼개는 거예요. 3억 5천, 3억 5천 으로 이렇게 쪼개 가지고 두 채를 살 것인가. 요건 제가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7억 을 가지고 한 채를 사는 전략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상 저는 최선의 선택을 하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 내가 이 아파트 개수가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한 채를 갖고 있더라도 확실히 수요가 많고 입지가 많은 곳에 한 채를 가진 게 저는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너무 고점에 산다든가 했을 때는 크게 메리트가 없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서울의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뭐 예전에 고점만큼 회복한 곳들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매수를 하신다면 당연히 이 7억 을 가지고 정말 좋은 것을 한 채 사는 전략이 훨씬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저는 아까 앞에서 말씀하셨듯이 비주택 투자도 계속 하실 거라 했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뭐 지금 갖고 있는 지금 1억 을 모으셨다 하셨어요. 그러면 이 1억 을 가지고 뭐 비주택 투자를 먼저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1억 을 갖고 계시다가 나중에 그 기존에 지금 아파트를 팔게 되셨을 때 고 돈을 보태 가지고 고 보태게 되면 시드가 더 커지잖아요. 7억 인데 여기서 1억 을 더 보태게 되면 이제 한 8억 정도가 발생하니까 8억 이면 더 좋은 걸 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더 괜찮은 애를 사는 전략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중요한 부분은 아파트의 개수를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를 사더라도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 놓으면 만약에 또 이런 지금 현재처럼 금리 인상과 같은 그런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리스크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요렇게 똘똘한 애들은요. 그걸 잘 이겨낼 수 있어요. 가격이 빠지더라도 다시 이렇게 빠르게 반등할 수가 있고요. 내가 팔고 싶을 때 팔 수가 있습니다. 근데 상품성이 너무 떨어지는 애들, 입지가 떨어지는 애들은 내가 팔고 싶어도 팔리지가 않는 게 가장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런 부분들을 좀 잘 감안해서 하시면 좋고요. 아니면 저는 이렇게도 할 수 있습니다. 1억 을 이제 갖고 계시는 거 현금을 보유하고 계시고 나중에 이 집을 팔아서 7억 이 생기면 한 채를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1억 은 현금으로 이제 보유를 하는 전략이죠.
왜냐하면 혹시나 나중에 또 이렇게 대출 금리가 올라간다든가 뭔가 리스크가 발생해요. 아니면 뭔가 또 이게 내가 보유하는 동안 역전세가 발생할 수도 있죠. 그런 요인이 발생했을 때는 이 현금을 갖고 있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현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버틸 수가 있는데요. 이 현금이 없는 사람들은 그 상황을 버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고렇게 여윳돈을 쪼끔 더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이분께서 그 질문에 보면 이제 월세를 살겠다는 얘기도 하셨는데요. 저는 이 월세를 사는 것도 되게 좋은 전략이라 생각합니다. 지금 실거주 집에 살다가 이제 월세로 가시는 전략이 사실 되게 불편할 수 있습니다. 나는 불편하긴 하지만 더 이렇게 월세로 내가 가게 되면 더 많은 씨들을 확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실거주를 해서 살 수 있는 집과 내가 이렇게 월세를 살면서 전세 보증금까지 확보를 해서 살 수 있는 집은 확실히 그 상품성에 있어서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전략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아이가 없으시지만 나중에 아이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근데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아이가 초등학교 가기 전까지는 우리가 정말 돈을 굴릴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렇게 본다면 우리가 한 7 년 정도까지는 충분히 자산을 잘 굴릴 수 있는 시기니까 내가 쪼끔 더 불편하겠지만 고 시기를 활용해서 이렇게 자산을 잘 굴려 나가시는 전략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분께서 저한테 하나씩 하나씩 또 이제 질문을 남겨 주셨는데요. 제가 고 질문 말씀드리고 거기에 대한 답을 요렇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격적으로 이렇게 투자를 해서 월 현금 흐름을 400만 원씩 이렇게 만들고 싶은데 제가 설정한 방향이 맞을까요?"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분께서 하시려는 전략은 1 주택, 똘똘한 1 주택을 가지고요. 이 상가라는 비주택 투자를 해 가지고 여기서 월 현금 흐름을 400만 원 이상 만들겠다라는 전략입니다. 근데 저는 이 전략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이 보통 아파트는 이게 시세 차익형 투자잖아요. 시세 차익형 투자. 그리고 이 비주택은 수익형 투자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차이가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는데요. 이 시세 차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 지금과 같은 하락기에는 힘들어요. 역전세도 날 수 있고 이걸 보유하는 동안 대출 금리도 감내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힘든 상황이 있지만 다시 장이 좋아졌을 때는 확실히 많이 오릅니다. 정말 그 지역이 이 상승 흐름을 타게 되면 뭐 1 년도 안 돼서 몇 억씩 오르는 경우도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렇게 자산을 우리가 좀 더 빠르게 확장시키는 입장에서는 시대차익형 투자가 어떻게 보면 조금 유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런 수익형 투자 같은 경우는요. 지금과 같은 하락기가 되게 유리하죠. 왜냐하면 시세는 그렇게 오르지 않지만 상가 같은 경우에 시세는 그렇게 오르지 않더라도 월 현금 흐름이 확실하게 들어와 주잖아요. 그러면 이 시기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가 잘 안 되더라도 여기서 나오는 현금 흐름을 가지고 버틸 수가 있죠. 이걸 가지고 좀 보태서 대출 이자도 갚을 수가 있고 좀 더 내가 돈을 모아갈 수도 있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해줄 수 있는 게 수익형 투자입니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저는 이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지금 같은 이제 세제 기준으로는 우리가 비규제 지역은 2 주택까지는 시세 중과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근데 현재 기준으로도 고런 상황이잖아요. 그렇다면 두 채까지는 충분히 굴릴 수 있잖아요, 아파트를. 그러면 나중에 우리가 돈을 모으게 되시면 주택을 쪼끔 더 상품성이 좋은 지금은 정말 내가 그걸 팔아 가지고 뭐 7 억을 가지고 똘똘한 한 채를 샀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게 끝이 아니잖아요. 돈을 계속 모아 가실 거니까. 그렇게 돈을 모으게 되시면 주택을 하나 더 사서 2 주택으로 가는 전략도 괜찮다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전제 조건은 그래도 내가 살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사서 쪼끔 더 괜찮은 애로 세팅을 하는 작업이죠. 고렇게 하시고 여기에다가 이제 상가처럼 그 수익형 투자를 같이 병행을 해 나가시면 너무너무 좋은 포트폴리오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질문 남겨 주셨는데요. "아파트 투자 대신 재개발, 재건축을 고려해 봐야 하나 고민인데 어떤 투자 방법이 제일 수익이 높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고민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아파트를 보잖아요. 근데 재개발, 재건축 뭐 입주권이나 요런 것도 충분히 보일 수 있잖아요. 그쵸? 어떤 게 더 나으냐라는 부분입니다. 근데 저는 이런 또 이 종목마다 단점과 장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격이라 생각을 합니다. 가격. 아무리 아파트가 좋다 하더라도 내가 그걸 잘못돼 이게 정말 비싸게 잘못 사 버리면 그게 나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고요.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들이 안전 마진이에요. 근데 안전 마진이 없는 것들을 사 버리면 그냥 일반 아파트 사는 것과 비교했을 때 오히려 더 손해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는 일반 아파트보다 훨씬 기간이 많이 걸리죠. 기간이 오래 걸립니다, 오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종목의 장점과 단점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얼마를 주고 사느냐입니다. 그래서 아파트와 이 재개발, 재건축을 딱 비교했는데 확실히 이 제재보다 아파트가 더 지금 가격이 많이 하락을 해서 더 메리트가 있다고 하면 저는 아파트에 사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요. 반대로 지금 재개발, 재건축이 많이 가격이 떨어져 가지고 내가 살려고 하는 그 사업장이 재개발, 재건축 이제 그 단지가 입주권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아파트보다 확실히 안전 마진이 있다고 했을 때는 제재가 좋을 수 있죠. 그래서 그걸 가장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저는 가격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은 "비주택 투자 시작하기 전에 법인부터 설립하고 법인으로 투자하는 게 나은가요?" 참고로 저는 프리랜서라서 개인으로 대출이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법인도 정말 많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거 이제 이 법인에 대한 개념을 잘 잡고 가셔야 되는데 법인은요. 우리의 이 개인과는 완전히 그냥 다른 인격체라고 보셔야 돼요. 그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걸 일단 우리가 인지하고 가시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법인에도 물건이 있고 만약에 개인으로도 물건이 있다고 하면 이거 완전 별개라고 우리가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법인을 운영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수익이에요, 수익. 이 법인이 수익이 발생해야 됩니다. 일정한 수익이 계속 발생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법인을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이 법인으로 했을 때 뭔가 장점이 있기 때문에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법인으로 했을 때 지금 주택 같은 경우는 사실 법인으로 주택을 사는 것에 있어서는 메리트가 없어요. 왜냐하면 취득세부터 12% 예요. 그쵸? 근데 비주택은 달라요. 비주택은 4.6% 예요. 상대적으로 취득세가 유리하죠. 그리고 종부세 비주택은 종부세 대상도 안 됩니다. 근데 법인으로 주택을 사면 종부세를 내야 되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비주택 같은 경우 이제 법인으로 우리가 비주택을 매수했을 때는 양도세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냥 법인세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좀 메리트가 있긴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 법인이 일정하게 계속적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법인이어야지 나중에 이게 대출이 잘 돼요, 대출. 근데 이 법인으로 대출을 받을 때는 보통 우리가 1년 미만인 법인 같은 경우는요. 그 대표자 개인의 신용도를 보거든요. 근데 이게 1년 이상이 된 법인 같은 경우는요. 얼마나 일정하게 수익이 발생하느냐 얘를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법인을 만든다고 생각했을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 법인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를 보셔야 돼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프리랜서를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 프리랜서로 받게 되는 수익을요. 법인으로 계속 받으시면 돼요. 법인으로 다 받으시고 법인에서 급여를 받으시면 되죠. 이제 그렇게 일정하게 이제 법인 이제 고렇게 받는 형태로 가시는 게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이 법인을 만들었는데 우리가 이 여기서 수익이 안 나잖아요. 그러면 그 법인이 어떤 법인이냐고 하냐면 우리가 결손법인이라고 해요, 결손법인. 근데 결손법인이 돼 버리면 대출도 안 되고 되게 머리가 골치가 아파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뭔가 법인을 만든다 했을 때는 '내가 이 법인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일정하게 창출할 것인가.' 그걸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면 정말 '나는 이 수익이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했을 때는 그러니까 월세를 발생시키는 그런 수익형 부동산을 법인으로 매수를 하게 되면요. 매월 그 법인으로 월세가 들어오잖아요. 그것도 수익으로 잡히거든요. 그래서 고런 방법도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질문은 "임신을 열심히 시도 중입니다. 된다면 신생아 대출을 활용하고 싶은데 세피티 님이 투자자들은 월세를 산다고 하신 얘기를 들었습니다. 매매 대출이나 전세 대출이 되어도 혜택을 포기하고 월세를 거주하는 게 맞다고 보시나요?" 근데 당연히 저는 이제 뭐 신생아 대출 아니면 뭐 보금자리론, 디딤도 대출 이런 거 가능하시면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대출에는 조건이 있어요. 이게 거의 뭐 이 조건이 무주택자이거나 아니면 일시적인 그런 뭐 1주택인 경우
나중에 뭐 이 1 주택을 처분하는 조건 보통 고렇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분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약 주택을 계속 늘린다 했을 때 뭐 2 주택이 되고 싶다 했을 때는 고런 대출을 받으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만약에 수익형으로 뭐 늘린다 비주택으로 한다 했을 때는 문제가 안 될 수 있지만 나중에 '내가 주택을 하나 더 늘리고 싶다.' 뭔가 이런 게 됐을 때는 힘들 수 있죠. 대출도 받을 수 있다면 좋지만 그게 힘들기 때문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월세를 많이 활용하죠. 그래서 내 집이 하나 있다고 하면 내가 좀 불편해도 월세를 들어가면 그 내 집이 만약에 뭐 5 억짜리 집이라 했을 때는 이 5 억이라는 돈이 확보가 되잖아요. 그쵸? 뭐 매달 보증금 일부 또 들어가야 되고 매달 월세가 나가긴 하지만 그 정도만 내가 감당할 수 있다고 하면 이런 목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분들은 요렇게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신혼부부인 분의 이 사연을 가지고 제가 하나씩 하나씩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정리를 해 드리면 일단은 월세를 살면서 투자를 하는 거 저는 정말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뭐 1 주택 포지션으로 가면서 수익형 투자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추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세제 기준으로는 2 주택까지 늘릴 수 있으니까 뭔가 우리가 시세 차익형 투자를 했을 때는 쪼끔 더 자산을 많이 빠르게 증가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고런 부분도 우리가 잘 보시면서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짜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법인 투자에 대한 부분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법인은 중요한 부분이 수익을 발생시키는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이 법인을 만들어서 수익을 발생시킬까를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이 저희 소치님들에게 쪼끔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